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서 조폭 운운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한 소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계속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소설, 창작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레파토리가 딸리는지 이번에는 이런 진술을 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서 조폭이라면서 메신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조폭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 글을 삭제했다.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 강대식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향해 조폭을 조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존재로 썼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김성태를 향해서 조폭이라고 했다가 지운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성태가 화가 나서 더 많은 폭로를 할까봐 겁이 나서 썼다가 지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김성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화영 부인을 향해서 친명 최고위원이 통화를 하고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이 쓴 SNS를 지우기까지 했겠습니까? 김성태에게 백기를 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태 아직 말하지 않은 게 더 있을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감방에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2일날 공휴일로 정하면 6일 황금 연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재명은 그 추석 황금 연휴를 구치소에서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는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고 썼습니다. 김성태는 물론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망한 소설 대북 송금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 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사적 면담이 실패하자 2020년 3월 쌍방울은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다. 수천 장 전달식에도 참석한 이재명이지만 김성태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김성태의 진술로 위기에 처해서 이제 김성태를 향해서 이렇게 이 조폭 출신이라는 말까지 쓰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평판이 나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폭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많이 어른거렸습니다. 실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과 은수미 두 전직 성남시장의 조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대폭로를 했습니다. 법적 대응하고 난리 났지만 결국 이재명은 법적 대응을 포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근처에는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실제 무시무시한 인물들이 수행도 하고 의존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조폭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왜 적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김성태가 무서워서 김성태한테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쁘다고 했다가 이걸 보고 김성태가 열받아서 더 많이 불까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김성태가 아니라 조폭에 대한 조폭의 평판이 나빠,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조폭 출신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재명 그러면 난 야구 일 안 한다 이렇게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반발했을까요? 아무튼 이재명이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급기야 조폭을 조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막장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척결 대상 1호인 조폭과 깡패를
조폭이라고 깡패라고 말하지 못하고 조폭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당대표와 그를 맹종하는 인물들이 지도부가 되어 있는 정당을 어떻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조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인데 조폭 눈치나 살피면서 조폭에게 잘 보여야 하는 처지라면 조폭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세게 공격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썼다 지웠다 6번을 수정한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또 논란이다. 김성태 전 회장을 두고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없고 접근을 기피했다고 적었던 글을 지웠다. 아니 언제 이재명 대표가 주변 사람들을 평판 따져가며 관리했다는 말인가? 지난 대선 때 한참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 아니었나? 과거 조폭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수행비서, 의전비서로 두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이런 인사를 성남시장 실에는 수행비서로, 경남지사로 당선된 뒤에는 5급 상당 의전비서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국장급 당직자로 발탁까지 했으니 이재명 대표의 사람 보는 눈이 어떤지 더 말해 못하겠나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재명 대표의 수행과 의전을 담당했던 최측근 인사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면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은 소설이 아니라 다큐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느냐. 강대식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과 비겁함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 출신이라고 했다. 조폭 출신인 줄 알면서 김 전 회장과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는 왜 침묵하고 묵인했는가? 그러니까 왜 이재명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출신한 것을 최근에 한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유등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겠죠. 이재명이가 30일 날 출석하는 거 저도 이거 뭐 헷갈리게 만든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 거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검찰의 불법 수사인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방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꼼수, 더러운 공작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균용 지금 이 대법원장 후보자죠. 이균용 후보자가 주변에 밝힌 일화들이 지금 매일같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느끼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가 이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이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밝힌 이런 입장들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남긴 아주 잘못된 유산 전부 싹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 우선 뭐 인사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자세한 또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 이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5명의 흉상, 이거를 지금 대전에 있는 현충원으로 천안에 있는 이 독립기념관으로 보내겠다. 요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세게 선봉에 서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어제 심야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이 너무 세고 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아예 이종찬 원장한테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종찬 이 광복회장이 지나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점에서 저하고 생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MBC 가짜 뉴스. 이거 MBC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MBC라는 이름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 5년의 역사.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계속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네요. 자, 이동관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제대로 개혁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재명이가요 30일 출석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기 맘대로 출석하겠다 이겁니다. 검찰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이것만 하나만 갖고서도 그만큼
본인이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고 이 내용 발언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도 왜 당대표가 됐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자 24일 날 출석하겠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30일 날 안 나가겠다. 예. 지 멋대로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박성준 대변인은 지금 방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즉슨요. 검찰 수사는 오영수 국면 전환용 수사이고 이재명 죽이기 소환 조사다. 그리고 쌍방울 사건 담당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제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 국면 전환용이요? 아니 지금 이재명 수사를 어느 쪽부터 해왔는데 이거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할 것이며 이재명 죽이기 소환 조사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예, 죽이기가 아니라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수원지검이 어떻게 엉터리 조작을 합니까? 결정적인 것은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꿔서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재명이가 김성태한테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요게 언론에 나와서 요거를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게 조작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 국보법 위반 혐의까지도 조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 응하겠고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를 했는데 수원지검은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 아니 검찰의 수사 일정이 특정인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그러면 공정한 검찰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정의로운 검찰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비회기인의 영장 청구 이 핑계로다가 30일 날 출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게 내부 사정 때문에 예. 아니 엊그제는 30일 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30일 날 다른 당무 일정이 있다. 31일 날 당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회견의 영장 청구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예, 이래서 못 나가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요. 비회견의 영장 청구를 정치적 의도로 거부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정치적 의도로 거부한 게 아니라 관련자들 조사를 전부 다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지금 현재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만 해도 지금 여러 개가 되고 있고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별도로 지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화영의 진술을 다시 뒤집으려고 그 이재명이가 공작했잖아요. 이화영이 부인 동원하고 박찬대 동원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민변 변호사를 갖다가 느닷없이 투입하고 이렇게 더러운 치졸한 공작을 하다 보니까 이화영이의 법정 진술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 사건을 같이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 같이 조사가 안 된 이유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치졸한 공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책 사유는 검찰에 있지 않고 이재명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검찰로 몰아붙이는 이 해괴망측한 이 궤변.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야욕이다. 여기서요. 물타기, 야욕. 아니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문재인 무능한 검찰, 코드 검찰. 요거를 싹 다 뒤엎어가지고 정상적인 검찰로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그 바람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지금 이 박성준이 한 얘기 어느 국민도 여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꼼수에 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실 게 분명해 보이고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